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성동 주택 재개발 현금 청산 관련해서 일반적인 절차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절차는 간단히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이제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상협의평가를 합니다. 보상협의평가.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3인이 이제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겠다 를 책정하는 이제 협의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지금 장성동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가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조금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협의평가가 이루어지면 보상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보상협의. 얼마를 줄 테니 받아가라.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하겠지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협의 때는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3인이 책정한 보상금을 줄게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만족하지 못하면 거부를 하고 이제 수용이라는 절차로 갑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로 뺏는다는 얘기죠. 강제로. 그러니까 협의에 거부하고 있으면 수용이란 절차를 갑니다. 수용이란 절차를 가면 억울해도 내 땅이나 건물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언제까지 공탁을 하면 조합 네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가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는 내가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주지 않아도 일정 기일이 지나면 이제 본인의 토지에서 건물에서 조합의 토지 건물로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죠. 그 다음에 이의제결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보면 보상금이 적으니까 더 달라 이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협의 때 받으면 모든 거 끝나죠. 협의 때 보상금을 받으면 모든 뒤에 수용재결, 이의제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을 명백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현금 청산 과정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에 있는 보상 과정에서 어떤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것은 불법 증축한 건물, 가대기를 쳤다든가, 가출을 내놨든지, 나무를 심었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사업 인증 고시 이전에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종전자산평가를 할 때에는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자산평가로 보상을 받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못 받는 경우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이주대책이라 그래서 이주정착금 그리고 주거이전비 그리고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거주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더라도 만약에 보상을 받기 전에는 이사하면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좀 급하시더라도 이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주 정착하면 건물이 30%니까 보통 1200만원. 뭐 4인 가구면 한 7, 800 이상. 그리고 이사비 1, 200 이상. 2000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요. 그래서 실제 살고 계신다면 이주 대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이사를 하셔야 된다. 보상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하시면 못 받을 수 있다. 그거 꼭 아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영업 손실 보상.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내 사업을 여기서 못하니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영업 손실 보상이 된다고 치더라도 보상을 하기 전에 폐업이나 이사를 가게 되면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거든요. 특히 영업 손실 보상에 관련돼서 판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대 보상받기 전에 폐업하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없는 경우가 있다.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제 장성동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조합 측에서 법에 따라서 현금 청산을 하여야 함에도 지연시키고 있어요. 의도적인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법적 절차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조속 재결 신청 청구를 해 두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기간 내에 수용 재결, 여기서 말하는 수용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지연 가산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협의 때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꼭 확인하시고 이제 보상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경에 조합 측에서는 보상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떠하든 간에 자기가 그 돈 받고 나가겠다 다 필요 없다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에게 정해져 있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나가시기를 원한다면 꼭 확인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약간 시기가 늦어지는 감은 있지만 시기가 늦게 되더라도 조금 기다리시다가 이사하는 게 자신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상 협의 기본 절차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못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